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일론의 보상한 재투표가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부분과 소송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자, 2018년도에 제가 주가를 한번 봤어요.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 보니까 17에서 20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제 좀 떨어졌지만 170달러에서 180달러 사이라고 봤었을 때 주가는 10분의 1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논리로 간다면 시가총액 역시 750조 하나로 750조의 시가총액은 75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대형 기관인 뱅가드가 3.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75조의 3.87%면은 약 3조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보상안에 대한 그 상정이 된 부분들이 이제 가결이 되었죠. 그리고 6, 7년 동안 일론 머스크는 그 인간이라는 누구나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상안에 대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고 생산지옥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극심한 고통과 수명까지 단축이 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750조, 2018년도 보상한 재투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을 그 당시 기준으로 10배의 자산이 올라갔고 2021년 10월 29일 414달러 정고점 기준으로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20배가 훌쩍 넘어가는 수익을 기관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거든요. 자, 그냥 27조 원,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뱅가드의 3.87%의 지분의 가치 3조 원은 지금 3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7조 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번 거예요. 자, 근데 그 번 이유가 뭡니까? 일론이 모든 테슬라의 일들을 다 해서 지금의 테슬라의 위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CEO로서 그가 가지고 왔었던 영향력과 그의 기여도와 공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상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시켜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일론에게 델라웨어에서의 판결을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기관들조차도 주가가 희석된다든지 하는 어떤 매우 미미한 어떤 그러한 주가 하락의 염려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일론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는 그 인센티브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표를 던진다는 그 논리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비록 뱅가드는 그때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도 반대를 하면서 못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논리로 본다면은 뱅가드가 지금 벌어들인 27조, 그보다 더 많은 만약에 자산의 어떤 상승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벌어들이게 된 수익 역시도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준 사람한테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쪽에 표를 던지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번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입 싹딱 닫고 자기들이 그냥 그대로 다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2018년도 때 찬성의 표를 던진 기관들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는 이거는 더 심한 내로남불의 사실 극치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은 전부 다 부당이익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한 그 판결부터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의 반대적인 성향들은 제가 개인 투자자이지만 매우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번에 부결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들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주가 폭락을 만약에 가져다 준다면은 그들의 책임 소재 역시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어서 소송 준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토당토하는 궤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벌어다 준 사람한테는 동전 한 푼 안 주려고 하고, 자신들이 벌어간 것은 그러면은 그대로 자신들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벌어간 것이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다시 생각해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 이기적인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보상한 재투표가 반드시 가결이 돼야 되는 진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꽤 단기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결정이 향후 테슬라 전체 경영에서 가져다 주는 파괴력은 크겠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이벤트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나가겠죠. 크게 무탈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3년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2024년 1, 4분기 때 그 9개월에 걸친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인도량과 실적, 영업 마진이 줄어들면서 EPS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1순위로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 1위로 1순위가 또 있다고 보여져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후에 발표를 했었던 그 가이던스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뉘앙스, 어떤 멘트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했느냐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3, 4분기, 4, 4분기 때는 무슨 우울증 환자처럼 너무나 톤이 낮은 목소리로 미래가 마치 너무나 정말 폭풍과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우울한 그런 이야기들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2024년 1, 4분기 가이던스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팩트 중심으로 해서 매우 활기찬 분위기의 가이던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3, 4분기, 4, 4분기 때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통해서 거의 5%가 넘는 주가 하락이 계속 있어 왔었던 것과 다르게 2024년 1, 4분기 때 실적이 0.45달러의 EPS가 나오면서 실망스러움이 나왔지만은 가이던스 때 희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장중에 15%가 넘어가는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났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7월 19일 20일로 얘기하는 2, 4분기 가이던스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절대 좋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일론도 인간이고 AI가 아니고 외계인도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미 너무나 열심히 정말 남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참혹한 경험들을 그 7년 동안에 성공의 어떤 영광들도 열매들도 있었겠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 임하는 가이던스는 과연 어떨까요? 저는 다시 한번 2023년도에 3, 4분기와 4, 4분기에 그런 우울감만 가득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이던스에 참여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결국은 참여를 하긴 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가이던스 참여를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일론이 가이던스에도 조차도 참여를 만약에 부결이 났을 경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비대면으로 가이던스 발표를 하더라도 그 꼴도 보기 싫은 반대표를 던진 기관들이 일론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질문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상황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론도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결이 만약에 부결이 됐었을 때에 가져다 주는 그 파급력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2, 4분기 가이던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가결이 났을 경우에 일론은 실이 나서 가이던스 때 주가를 방어를 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멘트들을 8월 로보택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FSD의 발전, 에너지 사업, 아주 희망의 이야기들을 팩트 중심으로 우울감이 없는 활기찬 목소리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 발표 인도량의 미스가 나오는 그래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주가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상한 재투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이벤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인도량과 실적 발표가 이번에는 좋게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 2023년 2, 4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아마 1, 4분기 때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때에 희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만 된다면은 이번에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관들의 반대 의사를 보면서 기관들이 참 무섭고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한 스킬을 가지고는 상대하기가 되게 버겁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과의 일종의 경쟁 논리로 본다면은 이들을 이겨야지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클래식하면서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은 역시 긴 호흡을 가지고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주가를 출렁거리게 만들 때 저는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지만 테슬라의 투자자로서 좋은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부디 좋은 참고가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3일이더라고요. 참고로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미국 센트럴 타임 기준으로 주주총회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3일의 거래 기간이 남아있는데 부디 현명한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